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할 17번이죠. 진행할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좀 흔해서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책은 17회 강의 정도인데 제가 중간중간 한 하루에 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스케줄 조정상 조금 날짜가 범위가 조금인 부분은 저희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조정을 해놓은 거고, 뭐 원래 계획은 잘 안 지켜지죠.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추게끔 하겠지만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그 부동산 등기법 책은 지금 양도, 이것도 사실상 양이 많은 거거든요.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책이 새로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시험을 많이 경험하셨다거나 회독수가 여러 번 되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나오는 책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그걸로 복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걸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기 있는 내용에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다 가피를 하는 걸로 해서 단권화를 시키시는 게 제일 빨라요.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등기법 조문을 봐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수업 시간에는 스킬을 알려드릴 거예요. 객관식에도 푸는 스킬이 있습니다. 무작정 다 읽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처음에 강의하셨던 분은 조금 문제가 좀 제가 중간중간에 수정한 부분은 수업 시간 전에 프린트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이렇게 그 프린트물을 찢어서 붙이시던가 아니면 거기다 가피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교재를 나가시죠. 자, 제1장 부동산 등기 제도죠. 자, 부동산 등기 제도는 위에 의 부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연역은 필요가 없고요. 자, 4페이지 가시죠. 자, 4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변특색이라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관장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물적 편성주의는 뭐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마다 즉 건물, 그 다음에 토지마다 하나당 전부 다 등기부 등본을,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조문을 한번 바로 밑에 보세요. 현행 등기 제도는 물적 편성주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부동산마다, 즉 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 그쵸? 그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고 역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등기부하고 대장은 달라요. 그쵸? 등기부는 뭐죠? 권리에 대한 이야기고 대장은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소유권자가 누구다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저당권자가 누구다 이러면은 대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니까 놔두시고. 자, 양가로 4번.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쵸? 예외가 단독이 있고 또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 명령,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더라.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 설명이 되니까. 자, 양가로 5번 형식적 심사주의. 자, 형식적 심사주의는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오직 뭐라고 됐죠? 제출된 서면 자체만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에 의한 등기 보시면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도 살피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증에 가시면은 유증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 등기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은 서면 자체로 평가를 하는구나, 심사를 하는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자, 양가로 6번요. 성립요건주의. 자, 조문 하나만 딱 보시면 되죠. 민법 186조입니다. 그쵸?
민법 186조에서는 등기함으로써 그런 표현이 있죠. 자, 물론 등기하지 않고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민법 187조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하고 나오는 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민법 186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 요건주의는. 자, 공신력은 불인정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쳐다봐도 민법을 들춰봐도 공신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인정을 하죠? 첫 번째 줄이죠.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가 공신력을 부정한다. 자, 3번. 그래서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그런 조문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고 등기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부동산 등기 제도의 작용이 있어요. 자, 등기부 등본에서는 뭐요? 물건을 공시하는구나. 그 다음에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물건의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양가로 3번은요. 처분 요건이라는 건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든 물건을 취득하는데 그것을 처분하려면, 즉 소유권 이전을 한다거나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지상권을 설정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등기를 한 후에, 그쵸? 관계되는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법 187조 단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양가로 4번요. 대항력 요건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꼭 이렇게 특색 나누고 작용으로 나눠야 하나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작용인지 특색인지 이런 거를 문제를 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주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대항력 요건 두 문자 있었죠? 자, 임차권, 그쵸? 임차권 등기하고 신탁 등기,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약정 등기가 바로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가 뭐였죠? 임, 신, 환, 약이에요. 약정할 때 약이에요. 제 수업은 두 문자가 많습니다. 나중에 2차 가셔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 신탁 등기, 환매권 등기, 그리고 이게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하다 보면 거기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있어서 존속기간이나 지료, 이자, 그 지급시 등에 관한 사항, 즉 임의적 기재사항 부분의 약정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약이 여기에요. 나중에 앞으로 계속 보는 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를 하면 뭐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임, 신, 환, 약을 꼭 두 문자를 두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 등기 종류. 자, 내용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로마자 2번 보시면 형식, 즉 주등기로 할 것인지 부기등기로 할 것인지 형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쭉 넘기시면 12페이지 가시면 효력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효력으로 나누는 거는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내용이에요.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각종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일 어렵게 쉽게 와닿지 않는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빼고 나머지가 뭐가 있죠?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기입등기예요. 즉 뭐죠? 새로 올라가는, 그쵸? 새로 기입되는, 즉 새로 기록되는 것을 바로 기입등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문제가 있었죠. 아주 예전 기출문제.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기입등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기라고 아시겠죠? 내기요. 기입등기 하나만. 기입등기가 효력인지 아니면 형식인지가 그쵸? 내기예요. 내기. 그래서 안에 뭐 변경, 경정, 말소 이런 구차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 넘기겠어요. 한번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변경은 언제죠? 원시적 이유인가요? 후발적 사유인가요? 후발적이에요. 경정은요? 원시적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변경과 경정은 일부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면 말소는요? 전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말소 회복을 조심하셔야 되죠. 말소 회복은 일부도 되고 그 다음에 전부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끔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소 회복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맞나요? 아니죠.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면 되겠죠.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날아갔을 때입니다. 부동산이 일부가 없어지면요.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랬죠?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중간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각각의 등기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9페이지. 주등기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있죠. 주등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등기, 즉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이 바로 주등기죠. 그쵸? 갑구 을구 상관없이. 그러면 부기등기가 무엇이냐? 의의는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부기등기 양가로 3번이죠. 조문이죠. 조문. 자, 법 52조 한번 보세요. 여기 책에 있는 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기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법 52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저는 제가 2차 강의도 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부기등기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실 건가요? 조문 들춰보면서 하셔야 돼요. 위에 의의도 있고 하지만 2차 경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좀 잘 봐주세요. 자, 52조 보세요.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부분을 조심하셔야죠. 자, 나중에 5호를 한번 볼게요. 자, 1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그 다음에 2번 2호요. 소유권 우회예요. 그래서 근저당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죠? 주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예요. 그쵸?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3호 소유권 외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그쵸? 전세권에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에다가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을구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밑에다가 부기등기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호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다. 자, 퀴즈 낼게요. 가압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갑구예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갑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요.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을구에다가 전세권 밑에다가 그쵸?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호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그런데 권리 변경 경정등기는 나눠져 있죠.
단서 부분에 나왔잖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있으면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요. 주등기. 그래서 권리 변경 경정 같은 경우는 주등기로도 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지금 앞에 나왔죠. 변경 경정 등기 중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죠. 표시에 대해서 변경 경정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등기인가요? 1호에 있잖아요. 부기등기. 그쵸? 부동산은요. 부동산에도 변경 등기가 있어요. 여기 저희가 등기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면은 이런 등기가 정말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필, 토지 하필 등기, 토지 분필 등기, 건물 구분 등기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등기하죠? 주등기. 부문자죠. 부, 주, 명, 부.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주등기만 있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요. 주등기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부, 주, 명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나와서 또 보실 거예요. 뒤에 뒷부분에 가시면 미리 앞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6호 제53조의 환매 특약 등기 7호 54조의 권리소멸 약정 등기 8호 공유물 분할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의 약정 등기 9호 그 다음에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가 있더라. 그래서 뭐가 주등기고 부기등기를 1차에서는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2차에서는요. 아까 증기처럼 부기등기 의의 쓰시면서 주등기하고 조금 다른 거 그 다음에 조문 가지고 비비면서 요거 두 개 비교하시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기등기 순위 한번 보시죠. 자, 부기등기 순위는 뭐라고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근데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기타 부분은 평가로 2번만 보시죠. 자,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죠. 뭐가 있을까요? 자, 나중에 뒤에 부분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죠. 부기등기로. 그래서 환매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환매권도 뭐다? 재산권이다. 그래서 환매권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바로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죠. 자, 6번 양가로 6번 보시죠. 자, 원칙적으로 주등기 말소는 쉬워요. 부기등기 말소는요. 원칙은 부기등기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신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등기 지우면서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지우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원칙 직권 말소입니다. 자, 가령 근저당권 이전 등기 후.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면 이전 등기가 지금 부기등기로 격려된 상태죠. 그쵸?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말소할 등기는 주등기를 표시하고 그쵸?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이에요.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자,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이렇게 하고 설정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 등기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런데 설정 등기의 근저당권자는 여기는